안녕하십니까. 낚시만화가 오세호입니다. 여러분, 볼락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 볼락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의 물고기입니다. 눈이 상당히 크고 몸체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물고기입니다. 낚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보다 또 그 맛이 너무 뛰어나서 도마구도 안 바꾼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고급 어종을 받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볼락 낚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락 루어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락 루어 전용대 울트라 라이트급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소형 스피닝 릴, 보통 1000번 정도의 드랙 릴을 장착을 합니다. 원줄은 1호에서 1.5호 줄을 사용을 하시고요. 거기에 목줄을 다룰 경우에는 카본 0.85에서 1호를 쓰시는데 길이는 한 1.5m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그 루어를 갖다가 달아주고 중간에 여기에 이제 그 원거리 캐스팅을 하고자 할 적에는 던질지를 이와 같이 달아줍니다. 볼락 루어 전용대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가늘고 자, 이렇게 휘어 보면은 낭창거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락의 약은 입질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릴을 보시면은 1000번 드랙 릴로 작은 어종들을 낚는데 아주 굉장히 손이 편하고 부담감이 전혀 없는 그런 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물 릴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락 지그 헤드를 보겠습니다. 볼락 지그 헤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색상이라든지 또 바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지그 헤드라고 하는 바로 요 그 위에 요렇게 그 헤드가 있고 훅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면은 지그 훅이라고 합니다. 이 지그 훅에 달린 요 바늘이 이와 같은 형태로 휘어져 있는 것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바늘이. 자, 이것은 와이드 갭 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물고기가 볼락이 볼락이 여기를 물을 때 입이 안쪽이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폭이 여기가 넓다 보니까 이게 후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몸부림을 칠 때 바늘털이라고 그러죠. 바늘에서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헤드를 모양과 컬러로 변화를 주고 또 눈을 박아 놓은 것은 다양한 웜의 형태에서 보듯이 볼락의 시각을 끌려는 그 유인 효과와 루어의 자연스러운 연출을 동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볼락 웜은 보면은 그 치어 같이 생겼죠. 그 작은 치어처럼 그렇게 생겼고 또 유생처럼 생겼습니다. 알에서 갓 깨어난 아직 그 미성숙한 그런
유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볼락 전용 던질지는 꼭 필요한 그 낚시의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멀리 캐스팅을 하고자 할 때 비거리를 높여주는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루어를 바람에 날려서 원하는 지점에 루어가 착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그 던질지가 제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낚시를 처음 접할 때, 이걸 지렁이는 많이 껴봤지만 이것을 어떻게 끼는지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지렁이를 끼듯이 그렇게 꿰는데, 다만 바로 이 허리 부분에 이와 같이 바늘을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꿰어줍니다. 볼락 루어 때는 길이 2.2m대가 주종을 이루지만 그 대가 짧아서 캐스팅 거리가 좀 짧습니다. 2.5m 정도는 돼야 원하는 거리에 캐스팅을 할 수 있고 히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채비는 태클박스에 지그헤드와 웜 또 던질지를 종류별로 3가지 이상 넣어서 준비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춘 그런 효과적인 낚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낚시를 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볼락 루어 낚시는 낮에도 낚이지만 초저녁부터 이어지는 밤낚시에 잘 낚입니다. 길이가 1km가 넘는 대형 방파제는 수심이 너무 깊고 조류가 빨라가지고 볼락 루어 낚시를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밤낚시를 해야 하는 특성상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방파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그 볼락이 낚이는 그 중소형 규모의 방파제입니다.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이 밝은 방파제가 아주 그 최적의 방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주변에 볼락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락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여기 보면은 불빛의 그 경계 지점에 좀 굵은 볼락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조류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류 소통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여기 그 여가 이와 같이 그 산재한 곳, 바로 이런 것이 그 볼락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갯바위도 그 주변에 그 장애물이 많은 곳, 바로 그런 것이 그 볼락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캐스팅을 할 때 저쪽은 이 테트라포트가 없는 쪽은 내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테트라포트가 있는 쪽이 외항이죠. 이 외항을 향해서 캐스팅을 가급적 멀리 해줍니다. 최대한 먼 거리를 해야만 그만큼 탐색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던질지가 또 필요하죠. 자, 이렇게 그 루어가 수면에 착수해서 완전히 이것을 루어를 가라앉히지 말고 어느 정도만 가라앉힌 다음에 리트리브를 하면서 루어를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방파제 낚시에서 일반적으로 그 외항의 조과가 내항보다는 우세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많이 받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내항을, 또 바람이 좀 없고 조류가 적당하게 흐르는 그런 물때 시기에는 외항 포인트를 꼭 노리셔야 됩니다. 루어 낚시의 공략 수심층은 보통 상층으로 시작하여 점차 깊은 수심층을 노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볼락은 다른 물고기와 틀린 점이 수시로 수심층을 바꾼다는 건데요. 볼락이 갑자기 물 위로 쫙 피어오르는 것을 육안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물속으로 쫙 가라앉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또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그 몸짓을 하는 물고기가 볼락인데요. 자, 1차 공략 수심 때는 제일 그 위에 층, 그 수면과 가까운 층을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공략 수심은 그 중층 때, 그 다음에 3차 공략 수심 때는 그 바닥권에 가까운 그 하층 때를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비를 너무 많이 가라앉히거나 감아들이는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밑걸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입질을 받으면 가볍게 챈 다음 신속히 끌어내야 그 주변에 있는 볼락들을 그 흩어지는 일을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후킹이 느껴지면 가볍게 챔질을 하는 동시에 대를 세워서 신속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후킹 후 대를 너무 크게 세우게 되면은 줄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초들물 때는 근거리에서 입질이 이어지지만 초썰물이 지나고 나면은 캐스팅 포인트를 깊은 수심대로 이동해 줘야 됩니다. 루어를 던져 놓은 포인트의 물속 상황을 그려 보겠습니다. 볼락이 포진하고 있는, 볼락은 무리를 져서 있습니다. 장애물이 이와 같이 있고, 또 무리를 지어서 있다 보니까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볼락은 위에서도 낚일 때가 있고 아래에서도 낚일 때가 있고, 또 위아래가 다 이렇게 같이 흩어져 있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여러 개 다른 채비에도 그 위아래 바늘 다 달려 나오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수면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루어를 던졌었을 때 1차 탐색 범위가 이제 이 1차 탐색 범위가 이런 식의 그 치어 모양의 그 웜을 끼워놓은 요 루어를 1차 탐색 범위를 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층, 여기가 바닥층인데, 언제든지 이러한 그 해초라든지 여 같은 것에 걸릴 각오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던져 넣는다고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너무 밑바닥 가까이 있다든지 이게 해초가 너무 무성한 그런 곳을 노릴 적에 그 걸림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곳을 그런 장애물을 낮에 어느 정도 봐뒀다가 그런 데서 그 좀 기지를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초가 너무 많이 뭉쳐 있는 곳에서는 그 해초와 해초 사이, 해초와 해초 이런 사이를, 자, 바닥권을 공략할 때를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웜이 있습니다. 이 웜을 바닥권 보면은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루어를 끌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요 끌어주는 그런 방법이 요와 같은 식으로 갑니다. 이와 같은 아주 그 슬로우로
이와 같은 식으로 릴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잠시 멈추었다가 릴을 갖다가 다시 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것이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려졌다가, 자, 이것을 리트리브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자, 끌어주는 테크닉이죠. 이 루어가 움직이는 것에, 또 우리가 일반적인 미끼, 청지렁이 미끼를 달았을 때도 청지렁이가 아직 살아서 꾸물꾸물 움직일 때 볼락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그런 유생이나 치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리트리브 테크닉을 구사를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갯바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장비는 볼락 전용 루어 때 7, 8피트 울트라 라이트급을 사용하시고, 소형 스피닝릴 1000번 내외의 드랙릴을 달아줍니다. 원줄은 나이론줄 1호에서 1.5호 또는 0.6호 합사를 쓰시고요. 볼락 루어 던질지를 달아줍니다. 목줄은 카본줄 0.85에서 1호로 길이는 1.5m 정도로 하시고, 1g 내지 2g의 지그 헤드, 또 1인치에서 2인치의 웜을 달아줍니다. 방파제에서는 주로 보안등 불빛이 밝은 곳에서 볼락 루어를 하기 때문에 집어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빛이 전혀 없는 갯바위에서는 집어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집어등을 비추는 범위는 민장대 낚시나, 그러니까 찌낚시 같은 그런 낚시 방법이죠. 약간 그때보다는 넓게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갯바위 볼락 낚시는 조류가 세지 않고 물이 맑은 조금 전후의 물때가 적당하고 바람이 차고 파도가 높지 않은 날이 좋습니다. 낚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초저녁, 초들물이 시작하는 그 물때부터 입질이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볼락 낚시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락 갯바위 낚시터는 영덕,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등 동해 남부권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갯바위에서 볼락 루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도, 여수 등 남해 동부권에서는 도보 낚시터뿐 아니라 배를 타고 가서 섬 갯바위에서 볼락 루어를 즐기는 패턴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보 낚시에 비해 평균 씨알이 굵고 혼잡 없이 오붓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락 낚시를 할 때 수심이 얕은 포인트를 노리거나 볼락이 표층에서 낚시할 때는 가벼운 지그헤드를 사용하고, 수심이 깊고 입질이 바닥층에서 있으면 헤드도 무거운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웜은 중소형 사이즈를 주로 사용하지만 대형 볼락을 목표로 할 때는 사이즈가 큰 타입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갯바위에서는 되도록 멀리 떨어진 지점, 폭넓은 구간을 탐색해야 하므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 때보다 던질지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던질지는 공략거리와 수심, 물밑 여건에 따라 던질지 무게와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갯바위 루어 낚시 포인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낚시인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갯바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또
이렇게 그 갯바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그 좀 그 턱이 진 부분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 낚시를 한다고 치면은 선장한테 이런 곳에다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선장이 또 이런 자리를 내려주거나.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이동이 불가합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 한쪽 방향만 바로 요 앞부분만 여기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탐색 범위가 여기는 탐색 범위가 좁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낚시가 안 되면은 옮기지도 못하고 자리를 어디로 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가 낭떠러지 같은 그런 직벽지대고 그런데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 저쪽, 앞쪽 여기를 다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데 또 저쪽, 저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시기, 이걸 이렇게 큰 물의 흐름을 썰물과 밀물 이런 큰 물의 흐름을 본류라고 합니다. 이런 본류의 큰 흐름을 갖다가 이 본류대라고 하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저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 안에도 물이 이렇게 작은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런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을 지류라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약하게 흐르는 그런 물때는 조금때를 전후한 때죠. 그런 때는 이런 홈통은 여기도 홈통이죠. 여기가 홈통은 조금때라든지 약하게 흐르는 때는 여기에는 물이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서는 루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찌낚시도 마찬가지고 맹낚시도 마찬가지고 낚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홈통 포인트는. 그런데 이렇게 본류가 강하게 흐르는 이런 물때에는 바로 이런 곳이 지류대가 형성이 돼서 물의 흐름이 아주 적당하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만곡진 홈통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피싱 TV